안녕하세요. 서울성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필수 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을 임박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한다든가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뉴스에서 보고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산부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이야기는 두 번에 나눠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주제로는 산과의 위험성입니다. 산부인과의 필연적인 위험성을 객관적인 모성 사망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다시 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머리도 많이 굳지는 않았고요.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과 3학년에 실습을 도는 기간에 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즉 머리가 딸려서 힘든 점은 많았지만 진료실, 수술실 등 참관에서 체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과 계열은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난이도 높다고 느낀 분야가 산부인과에서도 산과 파트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산이 언제 일어날지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응급이 발생할 경우 간발의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긴장하고 대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는 다른 외과 계열과는 다르게 정상인이 환자가 되는 과입니다. 다른 외과 계열들은 외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염증, 신체 내부 장기의 문제로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내원합니다. 반면에 산부인과는 대체로 건강한 성인 여성이 임신을 하고 이후에 출산을 위해서 주로 내원하는 곳으로 정상인이 출산하면서 환자가 되는 굉장히 독특한 환자군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한다는 것은 대략 20에서 30대, 늦으면 40대의 젊은 환자군이 해당되고요. 심지어 태아까지 포함하면 한 번에 2명의 젊은 생명을 담당해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대단히 중요한 의학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출산 분야는 굉장히 위험한 분야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안전한 출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능력 있는 산과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산과 파트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에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에 모성 사망비가 있습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여성의 사망 비율입니다. 즉 모성 사망비가 높을수록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 명당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성 사망비입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10명입니다. 자, OECD 평균의 모성 사망비입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11.3명. 자,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 세계의 모성 사망비입니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224명입니다. 요 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OECD가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모성 사망비입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1000명 이상입니다. 굉장히 아찔하죠. 자, 조선시대의 기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모성 사망비입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3670명입니다. 자,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모성 사망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모성 사망비입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2983명입니다.
자, 스웨덴의 1971년 모성 사망비 조사 자료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 900명. 자, 모성 사망비로 살펴보면 과거에 그리고 현재 의료가 충분히 개입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출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약 30명의 산모가 출생할 때마다 한 명이 사망하는 것, 그리고 물론 태아도 같이 사망할 확률이 높겠죠. 이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겁니다. 현재는 현대의학이 이 수치를 10만 명당 10명 정도의 사망 확률로 낮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명당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더 발전하면 근본적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0에 수렴하는 것은 아직 유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먼저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산과 또는 소아 마취를 하면서 항상 0에 수렴할 수 있게 전문성을 발휘하는 우리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께도 존경을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앞에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산부인과에서 산과 파트를 한다는 거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필수 불가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분들의 노력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진료에 들어설 때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부인과는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입니다. 산과는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분야로 필수 불가결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사회적인 존경과 이분들의 노력을 결과를 인정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그분들을 감싸 안아서 향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산과에 대한 충분한 진료를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산부인과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산부인과 두 번째 이야기는 도제식 교육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산부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서울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